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금요일 오전 미국 시장이 안 열린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내용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역문은 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왕이라. 장막작하고 충성봉행하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덕은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운이 좋든 나쁘든 간에 공덕은 무조건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결과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고요. 자, 올해는 여러분들이 공덕을 많이 쌓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첫 번째,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공덕을 쌓는 가장 좋은 비결은 아이들 후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무엇을 사고 팔 건지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공덕을 쌓을지를 고민하시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 채널 구독자님들이 다 증명한 거니까요. 먼저 어떻게 하면 공덕을 쌓을까? 그거 고민부터 시작하시는 게 올해의 여러분이 할 일이다. 그래서 현재 1330분 하고 계시죠? 다른 쪽에 후원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성문을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도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올려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챙겨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또 다른 물품 구입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를 또 말씀을 드리려냐. 지금 은혜에 대한 아주 뜨거운 내용들이 많죠. 오늘 영상은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거 분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외국에는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외국 진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이 왜 폭등을 하는지, 실물 금은이 왜 오르는지,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미래 신호라고 그래서 12월 31일, 1월 1일 날 올려놨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많이 보지 마시고, 은만 많이 보지 마시고, 투자만 많이 보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게 다 근거가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도 그 내용을 살짝 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떻게 될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면 근과 은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코스피는 버블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의 폭등의 역사를 잠깐 좀 보시면 1980년대 헌트 형제의 은투기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구글링 하시면 제미나이가 이렇게 설명을 아주 잘 해줍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뭐죠? 뉴욕 CME. 네, CME에서 1월 신규 은 선물 계약에 대한 증거금 요건을 강화하고 레버리지를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 조치를 도입. 네, 실버를 7. 그래서 헌트 형제가 파산했습니다. 마진콜 때문에. 그냥 골로 간 거죠. 한마디로.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폭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010년경 왜 폭등을 했느냐. 자, 이유를 보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안전자산 선호, 금값 상승, 산업적 수요 증가, 투기적 요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또 마진콜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폭등을 했는데, 자, 상반기 집중해서 뭐예요? CME가 증거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2주 만에 약 84%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빨리 팔고 나가라. 네. 보죠? 세부 변화는 4월 24일 이전 계약당 8,700달러. 그래서 5월 5일 14,000 거의 뭐 더블로 올려버렸어요. 5월 9일 16,000 더블이죠. 더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급격한 증거금 인상은 레버리지 투자들의 강제 청산을 유도하고 가격은 9일 동안에 폭락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그러면 은값의 폭락은 투기적인 폭등과 폭락은
세력들의 뭐 있죠? 장난에 있던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원가세 폭등의 주요 원인, 산업수요 증가, 공급 부족 심화, 지정학적 불안, 저평가 매력.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요, 100달러에서 200달러. 예. 파격적인 예측이다. 근데 파격적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화되는 겁니다. 정상화 과정에 있는데 무슨 파격입니까? 거기다가 또 CME에서 또 증거금을 올렸어요. 네. 대략 지금 2만 달러에서 2만 5천으로 올렸죠. 자, 그러면 2011년 경우에는 84% 올렸죠. 지금 그러면 앞으로 CME에서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선물 시장이고요. 현물 시장에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은행이랑 짜짜꿍 해갖고 얘네들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2025년과 2011년, 1980년의 이 상황은 지금 소위 말하는 기관에서 나서서 일부러 가격을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1980년대 헌트 형제 차트입니다. 네. 80년에서 자, 출발을 일봉이거든요. 그러면 자, 일봉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실 게 뭐냐? 고점을 언제 쳤느냐? 1월 달에 쳤어요. 그 다음에 고점 부근에 머문 기간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7달러에서 얼마까지 갔냐? 50달러까지. 대략 한 8배, 9배 정도 갔고요. 그러면 요 무렵에 CME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3월 달에. 네, 투기적 요소를 잠재운다는 명목하에 박살을 냅니다. 이렇게. 네,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자, 고점을 형성을 하고 3개월 동안을 지켜보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5일선이고요. 파란 게 21선, 여기 61선이거든요. 요렇게 세 개가 만나는 요 시점이 매도 시점이 되겠다. 예. 간단하죠? 이런 분석을 아무도 안 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왜? 은은 많이 투자하라고 하고, 뭐, 은값이 폭등했네, 하락했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해. 기술적인 거. 자, 기간적으로는 고점을 찍고 3개월을 지켜보자. 그 다음에 21선과 5일선이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날 때가 최고의 매도 적기다. 그거는 여기 저점에서 산 사람들 얘기고요.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네, 그만큼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다. 은이. 네, 이게 1980년대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10년 경우에 주가 폭등입니다. 마찬가지죠. 고점을 형성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일선과 20일이 요쯤이에요. 5월달.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대략 지금 여기가 50달러였는데 이때는 좀 달라요. 자, 횡보했던 기간이 20달러 근처예요. 50달러죠. 겨우 1.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시기, 자, 5일선과 그 다음에 21선이 61선과 만나는 요 상황. 요 때가 얼마죠? 네, 5월달입니다. 그러면 40달러 근처에서 파는 거죠. 그래서 20달러에 사서 우리는 따블을 먹는 거죠. 네, 기술적 분석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왜? 매도 타임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자, 고점은 4월달이고요. 그 다음 고점은 대략 8월달이니까 4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개월, 자, 데드 크로스 60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4개월, 네,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 60일.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거죠. 예, 이런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 아직 멀었죠? 자, 언제 시작했어요? 예, 아직 3개월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자, 3개월 내지 올 이제 3월, 4월까지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자, 여기 있는 60일이죠. 이렇게 올라오죠. 자, 그러면 잠시만 다시 좀 보시면 자, 60일이 올라옵니다. 올라왔죠? 이렇게. 그러면 자, 뭘 보라고요? 5일선이 쭉 타고 올라오다가 터치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1선인데 야, 여기 21선이고 여기 5일선이죠.
터치하고 동시에 이렇게. 그러면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5일선과 20일이 60일선을 붕괴시키는 그 시점이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아직 뭐 그럴 생각이 없네요. 그죠? 아직은 좀 여유 있게.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꼭대기에서 들어간 사람들, 특히 ETF나 선물 이런 거 들어간 사람들은 골 때리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CME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84%까지 상향 조정을 합니다. 2주 만에. 그래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세력이 개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은값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네, 금입니다. 금. 자, 이게 헌트 형제고요. 자, 은값이 폭등을 했고 금값도 폭등을 했습니다. 같이 움직여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2011년경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금값이 움직이니까 빨간 게 금, 파란 게 은이죠. 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출발한 거죠. 그러면 금값이 안 꺾이면요. 은값도 안 꺾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만이 우리 투자자들의 살아남는 길이다.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대한민국 최초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월봉이고요. 선차트입니다. 그러면 금값이 꺾인다는 신호. 자, 금값은 은값하고 조금 틀리죠.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금은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100년 차트인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를 꼬집어 왔습니다. 자, 보통 100 근처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게 얼마 간다고요? 20m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 100 근처에 왔죠? 이때가 잠깐만요. 여기는 30까지 왔죠? 그럼 이번에는 최소 얼마까지 간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30은 최소고요. 더 갑니다. 20m로까지. 자, 금은비죠. 그러면 이때 상황을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 1991년에서 이 저점이 2011년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죠? 1967년, 여기가 언제죠? 1980년. 헌트 형제 2011년 지금 현재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죠. 금은비가 30이란 얘기는 실물 금은값이 폭등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겨우 60밖에 안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m로 간다? 그런 개폭등한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하다는 얘기죠. 이런 사실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술적으로 금 실물인데요. 자, 2000년에 상황에서 얘가 골든 크로스가 났죠. 5개월선과 20개월선.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안 깼어요. 선이. 일시적으로 이때 리먼 사태 때 봉으로 깼다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언제 2011년 이때 데드 크로스가 난 겁니다. 금입니다. 금. 현물, 금 현물. 그러면 이때 팔면 돼요. 은도 이때 파는 겁니다. 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은. 왜? 금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보이시나요? 앞으로 이거는 여기서 골든 났어.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2019년부터 해서 앞으로 얼마예요? 2025년이니까 여기 10년 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얼마예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아직 데드크로스 안 났네.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생존보험 차원에서 실물 금을 소량을 계속해서 분할로 매수하는 겁니다. 제가 2020년부터 주장했죠.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물 금과 현금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 금 재평가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폐 시스템 개혁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타점, 시점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앞으로 5년에서 6년 동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미래 신호를 꼭 보시라. 예, 여기 극대기, 극소기 있었죠? 네, 극대기에서 극소기 갈 때 폭등합니다. 극대기에서 이제 극소기로 가는 와중에 있죠? 폭등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극소기에서 극대기로 가서 또 폭등을 또 했네. 이게 뭐라 그랬죠, 제가? 예, 인위적인 개입입니다. 돈을 많이 풀고 예, 금리 인하하고. 자, 그러면 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 실질금리라는 거예요. 실질금리. 자,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에 화폐 구매력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 네,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실질금리가 상당히 위험 수준으로 가고 있다. 왜요? 연준은 금리를 내릴 거고요. 인플레이션 높아지니까 좁아지니까 어디로 가요? 예금하면 손해. 여기도 있잖아요. 예? 명목금리가 5고 실질금리가 3이면 물가상승률이 2%죠. 이득인데 예, 만약에 물가가 6%고 명목금리가 오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현금을 어디다 예금하면 안 돼요. 이때는 무조건 실물 자산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그리고 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제가 미래 신호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뭐죠? 예, 실물 금을 꼭 준비하자. 그래서 미래 신호는 그냥 재미삼아서 올린 영상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조회수가 많은 이런 영상보다는 더 중요한 영상이다. 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열심히 한 해 공부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현금과 실물 금을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상이고요. 새벽부터 이렇게 중요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대산이 더 신나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코스피가 10시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영상까지 쭉 이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